최 여사가 너무 불쌍해요. 그저 착한 마음으로 친한 언니 한번 도와주려고 따라다니면서 옆에서 시중 들고 계좌 관리해준 거밖에 없는데 극악무도한 제비 같은 놈이 나타나서 가정의 불륜을 깨고 그걸로 협박을 해갖고 온갖 이권 사업을 다 시킨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협박에 못 이겨가지고 자기는 진짜 싫었는데 언니도 모르게 자기가 언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소곤소곤 해갖고 이 모든 비리를 만들어낸 거 아니야. 오로지 가정을 지키려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던 그런 가녀린 중년 주부의 마음 하나로 말이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주장이 그거잖아 걔들이. 박근혜가 빠져나가려고 최순실이 그냥 이상한 여자 만들어 놓는 거고, 그리고 장시호도 배신을 했고요. 그 외에 이화여대 관련해서도 사실은 최순실이 다 했다 이런 분위기로 뒤집어 씌우는 분위기고요. 최순실이 불쌍하다는 뜻은 아니고 어찌됐건 최순실이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그런 분위기인 건 사실 맞잖아요. 그게 이 시나리오를 최순실이 따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누가 이렇게 가혹하게 여기에다 다 몰아붙이지?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최순실이 입김이 최순실로 통했고 최순실과 박근혜하고 통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차적으로 최순실이가 모든 걸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프레임상.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 죄를 나눠 가지면요. 많은 사람들이 5년 이상 중형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최순실이가 독박을 쓰거나 또는 박근혜가 독박을 쓸 경우에 나머지 패밀리들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볍게 받는단 말이에요. 이 프레임이 지금 작동되고 있습니다. 최순실이가 바보가 아니어서 왕따 되는 게 아니고 제 주장은 최순실이는 어떻게든 최고형을 면치 못해요. 어떤 방식으로든. 만약 이걸 나눠 갔더라도 최순실이는 최고형이고요. 안 나눠 갔더라도 최고형이에요. 어차피 최고형을 받을 거면 다 몰아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검찰이 못 찾아낸 비자금들 누가 관리할 겁니까? 장시호밖에 없어요. 그러면 장시호는 가볍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장시호는 태블릿 PC도 하나 더 갖다 주고 PC도 그다음에 모든 죄를 특검에 잘 보여서 형량을 낮추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이 패밀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빨리 누군가는 나와서 못 찾아낸 자금도 관리를 해야 되고 나머지 가족들도 보살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큰 틀에서 이미 네가 다 덮박 써라라고 이 프레임이 작동됐고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한테 넘어가는 것은 차후 문제죠. 이제 탄핵의 문제에서 기각될지 아직 인용될지는 모르고 그다음에 또 대통령한테 전부 다 쏠린 죄는 어차피 사면되거든요. 대한민국 정서상.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런 식으로 단정 지으면 안 되지. 이번 사태에 사면 절대 없다. 사형을 만약에 선고를 받으면 사형 집행해라. 요 분위기니까. 그렇죠. 분위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좀 신비님 말씀에 약간의 논리 모순이 있다고나 할까? 무슨 말이냐면 최순실이 코하고 최순실이 본진이고 최순실 입장에서 이 모든 사건을 바라봐야 되는데 최순실 니만 희생하면 종신형을 맡은 뭐하던데 인용하면 나머지 살 수 있어라고 이걸 그림을 그릴 사람 자체가 존재한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저는 누군가가 계속 우리 방송에서 얘기하지만 이 특검 수사와 탄핵의 전반적인 흐름을 누군가가 설계를 통해서 형량도 조정하고 그래서 이 형량이 어떤 건 인정을 하고 어떤 건 불인정을 하면서 형량을 조정하고 이 죄를 아래로 형량을 낮추는 것으로 지금 프레임을 잡은 것 같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거고 뭐 그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어요.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아기 돌잔치, 결혼식 답례품, 단체 기념품 등 이 세상에 없는 것도 맞춤 가능하다는 갤러리 기프트. 새날의 많은 애청자들이 이곳에서 단체 선물을 제작하였고 사장님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감동했다는 피드백을 보내주셨습니다. 연대를 실천하시는 애청자님들과 욕 대신 감사하다는 말을 듣게 해주신 사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www.gallerygift.co.kr 1666-5404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위한 나눔의 가치.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 바디로직은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합니다. 힐링 베개가 뭔 줄 알아? 꿈나라 베개. 베개라고는 불려지지만 지금까지의 베개와는 차원이 아주 다른 치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토르말린, 황토, 게르마늄5옥, 소나무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꿈나라 베개. 충전재까지 통째로 세탁이 가능합니다. 공기 비타민, 음이온으로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꿈나라 베개는 근화 신소재 제품을 온라인상에 독점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건강을 위한 선물이 최고죠. 잠이 보약이니 숙면을 선물하세요. 목과 허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꿈나라 베개. 미얀마 대사, 그 전에 대사가 이백순이라고요. 전 미얀마 대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미얀마에 세우는 K타운 프로젝트, 이게 이제 한류 관련한 거예요. 요거를 이 사람은 반대를 했어요. 그때 바로 잘렸다는 거 아니야? 반대를 하니까 잘리고 최순실이가 자기 사람, 그것도 삼성전기 전무를 데려다가 그냥 꽂아 놓는 그런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권 사업이었겠죠? 미르라든지 K재단 같은 거를. 미얀마 같은 데는 한류 붐이 엄청나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런 타운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반대했던 전 대사를 자르고 자기 측근 갖다 꽂아버리는 방식으로, 뭐 전 세계를 경영할 뭐 대우의 김우중 같은 그런 마인드는 아니지만 쏠쏠하게 뭔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게 있는 그곳에는 그런 지역에다가는 그런 방식으로 자기 사람 심는 방식. 수공을 꼽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미얀마 대사, 기존의 대사가 K타운을 반대했던 이유는 어쨌든 지속 가능한 이익을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반대하는 대사를 날려버리고 삼성맨을 대사로 임명하고 K타운을 강행하려고 했던 것은 자금 세탁용이죠. 예, 미얀마가 자금 세탁하기 좋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금 세탁을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이 사건은 저는 이재용과도 연관되어 있다, 분명히. 왜냐하면 삼성맨을 뺏어 갖다 쓰는데 이재용이 허락 없이 갔다, 또는 이재용과 공모 없이 갔다. 그럼 대부분의 최순실의 이익이 지금 초반에 밝혀진 게 삼성에서 나간 돈인데, 이 삼성에서 나간 돈을 원활하게 관리하고 세탁하는 데 있어서 삼성에서 해본 놈을 갖다 앉혀놓은 게 가장 빠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사건이다. 이 사건이 미수에 그쳤지만 사실은 이 중에 이제 알선 수재료를 20% 먹게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알선 수재료 20%를 먹고 또는 삼성을 통해서 자금이 미얀마로 세탁되는 과정을 거쳤을 거다. 분명히 말하자면 미얀마에서 다시 독일로 가거나 제3국으로 가는 통로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요, 사실 상황의 심각성을 보면 애초에 이제 대통령이 2016년 초에 미얀마를 방문해가지고 이미 가면서 이제 K타운을 하겠다, 뭐 이런 민간 사업 같은 형태로 해갖고 집어넣겠다라는 이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반대를 해. 왜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거거든, 현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그게 들어가야 최순실이가 한 15% 정도 이걸 받게끔 돼 있었다는 거야. 그거를 못 받게 하니까 바로 대통령한테 찔러가지고 대통령이 대사를 날려. 그리고 그 대사 자리를 보낼 사람을 삼성전기에서 불러다가, 삼성전기 전무를 불러다가 3월 달에 면접을 하고 5월 달에 꽂아줘. 면접을 최순실이 했지. 그렇지. 그러니까 2달 만에 대사를 날린 것도 모자라서 다음 들어갈 대사급 사람을 지가 미리 뽑아서 추천을 해서 딱 거기에 임명까지 시키네. 그리고 2달 있다가 K타운 사업이 본격적으로 지향이 되는 거고, 여기 이제 한국국제협력단이라고 코이카가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이제 자금이라든지 집행에 대한 것들을 맡아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코이카가 집만 지어주는 건 줄 알았지 돈까지 이렇게 관리해주는지 몰랐거든. 근데 이 코이카 사장까지도 최순실이가 심어놓은 사람이었다는 거야. 야, 얘는 일을 하는데 이렇게 꼼꼼해. 지금까지 모든 루틴이 뭘 하나 해먹으려고 작정을 딱 하잖아. 그러면 거기에 핵심 될 수 있는 공직자들, 공무원들을 지 사람으로 일단 꽂아. 그렇죠.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전방위로 압박을 주고 강력하게 푸싱을 해갖고 말도 안 되는 요구 일망정 최대한 얘가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듣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런 제왕적인 경영 구도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삼성이라도 그렇잖아. 뭔가 일을 부탁할 때 공무원이 이건 결제 받아야 되는데요. 이거는 법적으로 안 되는데요. 이거는 현재 그 규정상 안 되는데요. 이런 토를 안 달잖아. 손실이한테 딱 시키면. 그렇지. 내 사람이니까. 대통령 지시사항, 직접 지시사항으로 지금 내렸고 경제수석실에서 미얀마 K타운 사업 TF팀을 꾸려서 직접 지원했거든요.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적으로 박근혜가 관여된 사건으로서 굉장히 앞으로도 특검이 깊게 수사할 분야죠.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760억이라고 하는 그 지원금이 들어가는 이 사업에 대해서 K타운 측이 내세운 기획서가 A4지 한 장이었다는 거예요. A4지 한 장 딱 내밀면 760억이 바로 국가가 760억을 꽂아주는 이런 놀라운 사업을 최순실이 진두지휘 했다는 거야. 이 정도 되면 이재용이가 생각할 때 씨발 삼성은 아직 멀었어. 우리 아버지는 틀린 거야. 저런 경영이 진정한 창조 경제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거침없이 말을 사주고 돈을 얼마든지 쳐발라도 뽑아낼 자신이 있는 거지. 이런 모습들을 한 번씩 볼 때마다. 코이카가요. 생각보다 굉장히 큰 뭐랄까 기관이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러니까 한국국제협력단이라고 해서 한국에서 외국 뭐 후진국 지원하고 뭐 나가서 그렇죠. 집 지어주고 우물 파주고 난 그것만 알았거든. 아니 그거 정도가 아니야. 원래가요. 근데 거기에 있는 이사장 인선도 지금 최순실이가 꽂았다는 거 아니야 또. 그러니까 이 ODA 사업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 또 자기가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코이카 이사장 인선에도 지금 개입을 했다고 나오거든요. 박근혜 정부가 코이카에 계속 압력을 넣었는데 그걸 버티니까 이제 바꿔버리는 그런 꼴이 이제 갖췄던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사건은 미수에 그쳤지만 박근혜 씨가 직접 지시한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헌재에서도 이건 다룰 가능성이 있다. 헌재에서 사실 이 사안 하나만으로도 그렇죠.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최순실이 외국 대사의 면접을 봤다? 라는 것이 아주 직접적으로 국정농단이고 그리고 그것을 박근혜가 지시했다라는 게 딱 밝혀지면 그것만으로도 도대체 누가 대통령 역할을 행사했느냐라는 게 정확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에서는 루틴이 이제 있네요. 먹잇감을 발견한 최순실 뭔가 작업 세팅해놓고 언니 저거 해줘. 그러면 언니가 자기 관련된 사람들한테 지시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루틴. 그렇죠. 그 공식으로 가는 거고요. 그 수석실이나 관련자들은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문서를 만들고 그런 거죠. 황창규가 누구냐면은 KT 회장이에요. KT는 사실상 국가 공기업에 가깝잖아요. 아직도. 지분을 50% 국가가 갖고 있죠. 그리고 그 황창규 회장이 최근에 이 사람이 연임할 수 있게 이제 해줬어요. 황창규 자체를 박근혜 대리인단이 증인으로 신청을 한 겁니다. 필요한 이유는 뭐 강요 및 직권남용 관련해가지고. 근데 황창규의 KT가 지금 보수단체들이 KT를 강력 비난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제 보수단체 쪽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황창규는 대선 때 그렇게 크게 도운 사람도 아니고 핵심에 있었던 사람도 아닌데 그 꽃보직을 준 것은 박근혜가 어떤 사적인 욕심도 없이 뭐랄까 일 잘하라고 뽑아준 그런 자리에 올라가 있고 연임까지 딱 성공하자마자 대리인단을 쌩까버리는 거죠. 신속한 절차 진행 회피할 의도라고 비난을 한 거예요. 박근혜 대리인단을. 또 황창규는 그쪽 사람들이 봤을 때 키워주고 먹여주고 사람 만들어놨더니 이 자식 우리 배신하네 요 분위기가 된 거죠. 피청구인의 증인 신청은 번건의 신속한 절차 진행이라는 헌재의 취지를 피해가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이는 것으로 신속한 심판 절차 진행 및 필요성 등을 참작해서 피청구인의 증인 신청을 기각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한테 왜 이래? 그냥 그런 거지. 이 손 놔. 그러니까 끈 떨어졌다 이거지.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인선 과정을 볼 때 자 과연 최순실은 이 두 사람을 왜 선임했을까를 한번 따져봐야 돼요. 이 두 사람이 2014년부터 2016년 동안 3년간 같이 근무를 했어요. 어디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이 모든 게 최순실이가 거주했고 주로 활동을 했던 그 지역하고 다 묶어져 있는 거야. 그럼 이 인간들은 면접 보고 뭐 뽑고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2014년 이전부터 독일 안에서 최순실이하고 만나서 어떠한 형태의 커넥션을 가져왔을 가능성이 높은 놈들이라고. 야,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조직적으로 묶어져 있는 거예요. 이 외에도 베트남 대사, 이탈리아 대사 인선까지도 최순실과 손을 댄 흔적이 보인다는 거예요. 저번에 나왔던 게 그 광고 대행사 선정하고 이럴 때 KT한테 그 아까 말한 강요라든지 직권남용 이런 거를 행사해서 황창규가 나가면은 불리한 증언을 할 수밖에 없는데 왜 우리를 부르고 지랄이야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재용하고 똑같은 스탠스인 거죠.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박근혜가 강요해서 박근혜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요 관계에서 KT 입장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상소리로 하면 저까지 마. 나 못 나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냉혹한 어떤 밀림 정글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그렇죠. 어쨌든 KT는 어떤 주인이 없잖아요. CEO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잘못하면 황창규 본인이 회사에 누를 끼쳤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어쨌든 연임이 성공하는 거고. 그리고 미르재단이나 이런 데에 어떤 출연을 했거든요. KT도. 그러니까 같은 범죄자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연금이 KT 지분 10%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삼성 같으면은 기브앤테이크가 있어요. 이거 뇌물죄도 가능한데 KT는 그냥 압력을 받았다? KT가 받은 특혜가 없어. 특혜 받을 이유가 별로 없는 회사라고. 그렇지. 압력 넣으면 되는 네,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황창규 자체가 뇌물을 주거니 받거니 해서 자기가 어떤 사적인 이득을 취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단 KT를 강요해가지고 광고 대행사 같은 거 요거 이쪽으로 해. 이런 식의 어떤 그게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꽂아준 사람이고 넌 출세했으니까 나한테 보내라 그런 개념인 거예요. 이 사람은. 이재용과 입장이 다른 거지. 왜 이래? 됐어. 끌어들이지 마. 그러니까 박사모 쪽은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저는 KT가 그동안에 회사를 잘 운영한 CEO도 아니었는데 임원진이 연임한 거는 KT도 아직 멀었다.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말 갈아탄 거거든요. 결국은 권력의 말 갈아타는 건데 결국은 KT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지 않는 이상 지금 우리가 질타하고 있는 KT 운영 방식이 개선되지 않을 거다. 그렇죠. 저는 상당히 이 임원진에 대해서 진짜 조소를 보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권이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민주주의 정권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공기업 사장들 한 번 못 바꿔요. 임기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또. 그러니까 그 적폐들이 그대로 남은 상태로 몇 년을 가는 거거든요. 그걸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빨리 바꿔내느냐. 또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근거도 없이 너 내려와. 그렇게 하기도 힘들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왜 그 임기 말에 가면 낙하산 이상 많이 내려보내는 게 전 정권들이 임명했던 사람들 임기 끝나고 나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집어넣으니까 희한하게 이런 공기업 같은 데는 사장들 임기가 일반 정권의 말쯤에 또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그 빌 때까지 기다렸다가 막판에 꽂아놓고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자리가 우리나라에 10,000개 이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죠. 실질적으로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집권 이후에 이런 강한 개혁들을 어떻게 밀어붙이냐.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제왕적 대통령 불법적으로 KT 사장을 막 갈아치워버리는 임기도 남았는데 이러면 또 비민주적이라고 욕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벗어나려면 자기 정부가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극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들을 국회가 받아줬을 때 진정한 개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민주정부들은. 너무나 자기가 도덕성, 순수성 때문에 못하는 것도 있죠. 그렇죠. 자 이제 헌재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리인단 쪽에서는 박한철 대신에 후임 소장을 임명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국회 쪽 소추위원들 입장에서는 뭘 또 새로 지금 헌재 소장이나 헌재 재판관을 새로 임명할 수 있는 결재권자가 지금 탄핵돼 있는 상태라. 임명 권한이 대통령한테 있는데 직무 정지돼 있기 때문에 임명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해석의 차이가 좀 있어요. 아직은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임 소장 임명해라 말아라. 그래서 최근에도 나경원이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권한 있다 이랬죠. 그래서 황교안한테 그 결재권을 줘라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 그게 반기문 시간 벌어주기였는지 황교안으로 다시 줄 갈아타려는 수작이었는지는 몰라. 나경원한테는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분위기가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헌재는 지금 빨리 내리려고 하고 있고 예상이 그렇더라고요. 성격 급하셨던 분들 1월 말 예상했지만 이미 그건 물 건너갔고요. 이제 거기에는 이재용의 구속영장 기각도 사실 조금은 사회적 분위기를 한몫했다고 보는 거고. 예. 그래서 지금 또 2월 안에 탄핵 결정이 날 것이다. 이달 안에 결정이 날 것이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투투설을 얘기하는 거죠. 2월 22일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9일까지 변론을 끝내고 그다음에 이제 심의기관을 좀 걸치게 평의라고 얘기하죠. 평의 걸쳐서 22일경에 할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중론이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깨기 위해서 어쨌든 저쪽에서 박근혜 쪽에서 이제
얘기한 게 일단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공정성에 지금 문제를 시비를 걸고 있는 적적성과 공정성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예를 들면 지금 9인 체제에서 8인 체제로 지금 헌재가 바뀌어 있죠. 그런데 이걸 자체로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재 정신에 입에되기 때문에 일단 황교안이 먼저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고 그 임명해서 9인 체제에서 현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전면 보이콧하겠다라고 지금 원포를 놓고 있는 것이고 여기다 플러스 대규모 또 추가로 증인을 신청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증인 신청해서 될 수 있으면 뒤로 미루려고 하는 습성이 있지만 어쨌든 전문가들 입장이 또 그랬고 어쨌든 22일 2월 투투투설이 지금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내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겠다. 왜 그러냐면 박관철 헌재 소장도 나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마치 자꾸 제가 이제 피해의식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이정미가 지금 헌법소장 권한대행을 하고 있거든요. 처제로 돌아갔는데 이정미가 진보적이라고 얘기하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통진당을 해산시켰고 거기에 찬성한 자거든요. 그러니까 찬성한 것이고 그다음에 그가 이제 고향도 울산이에요. 그러니까 울산이고 해서 문제는 시간을 끌면서 헌재에 2명만 배신자를 찾으면 기각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있어서 녹록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8인 체제에서 8인 체제 자체도 뭔가 이게 꽉 와고가 짜여져 있지 않다라면서 흠집내기를 계속하면서 그렇죠. 더 좋은 것은 이게 3월 이후에 7인 체제가 되기를 학수고대하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7인 체제가 될 때까지도 결판이 안 나게끔 시간을 끌어제낀 다음 7인 체제가 되면 2명만 어쨌든 2명만 그거 삼든 뭐 협박을 하든 뭐를 어쩌든지 간에 2명만 그 탄핵에 반대를 하게 되면 이게 탄핵이 이제 나가리가 되는 것이고 또 그 중에 한 명만 어떤 식으로든 유고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6명을 만들어 제끼면 이게 이제 한없이 딜레이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결혼을 집어 넣는 데에는 2달 이상의 시간이 또 청문회를 거친다 등등으로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박근혜 쪽에서 뭐 증인을 와장창 신청 함내 아니면 자기네들이 전부 변호인단을 사퇴를 함내 또 뭐 심지어 누가 그런 소리 듣기 좋아한다고 이 모든 것은 최순실과 고영태의 불륜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네 같은 막장 드라마까지를 써가면서 하고 있는 것은 계속 우야등동 3월 이후로 가게 되면 7인 체제가 될 테고 7인 체제가 되면 거기에다가 계속 한편으로는 7인 체제 가지고 못하니까 사람을 끼워 넣어 하고 계속 졸라 제끼면서 만약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자기네들은 좋아. 왜냐하면 그 황교안이 결국 거기서 결재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받아들이게끔 해놓고 자기가 내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사람을 꽂아 넣는 식으로 하고 만약 그것이 안 받아들여지게 되면 7인 체제에서 이거를 굉장히 마비시켜내는 그런 전략을 취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게요. 과연 그러면 우리가 국민이 고난을 황교안한테 임명 권한을 줬다고 쳐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임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체제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야권과의 공조 없이는 헌재 소장을 임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 목적이 임명의 목적이 아니고 공정성에 흠집을 내기 위한 겁니다. 굉장히 쟤네들이 지금 지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투투투 설이 물 건너가게 될 경우에는 아까 진미 씨가 얘기한 3월까지 물 건너갈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 우리 상상하고 싶지도 않지만 실제로 그런 시나리오가 맞아 떨어져가지고 어떤 누군가가 카톡을 제대로 털리셔서 당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 7명 만들어 놓고 1명 배신한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돼서 탄핵이 기각됐어. 그게 우리한테 꼭 불리하기만 할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 여론하고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 결국 국가기관에서 그 결론이 나오게 된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국회에서 탄핵 결정되기 직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회에서 이게 결정이 돼서 탄핵으로 참고 기간이 오래 걸리지만 참고 가는 방법이 있겠고 아예 국회에서도 만약 나가리가 된다면 이거 국민들 못 참는다. 결국 탄핵이라는 대단히
헌법적인 과정을 거쳐서 가려고 했는데 이거 도저히 못 믿겠고 안 되는구나. 그렇다면 방법은 단 한 가지다. 그냥 바로 제가 하야를 시키는 식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결국 그런 식으로 해서 봉기의 물결이 점점 더 세지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헌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갈 수가 없구나. 이제는 정말 제헌적 권력이 필요하구나.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박사모의 주장 그리고 박사모들이 지금 곳곳에 테러 행위를 자행하고 있고 박근혜 주장이 다 허구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변호인단들의 굉장히 이 꼼수를 지금 온갖 꼼수를 다 쓰고 있죠. 그리고 최순실의 주장도 일맥상통하고요. 그다음에 특검도 지금 제가 볼 땐 특검도 지금 상당히 좀 지지분절한 면이 좀 있어요. 지금 대기업 수사와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다음에 이제 언론들이 조금만 도와준다면 헌재 재판관이 오판을 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이 사항을. 그래서 아까 공정성과 엄격성에 흠집을 줌으로 인해서 헌재 재판관들이 이 공정성과 엄격성에 하자가 있더라. 비록 박근혜 행위가 탄핵의 사유가 되다 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공정성과 엄격성에 하자가 있으므로 기각한다. 이렇게 되게끔 몰아가는 분위기가 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세팅을 하려고 하겠지. 세팅하려고. 그래서 지금 이거에 마찬가지로 최대한 박근혜가 헌재에 지금 출석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걸 전면 부인을 해버리면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전면 부인을 할 경우 그게 헌재가 얘기하고 있는 지금 2월 14일에서 16일 그 사이에 박근혜가 나왔으면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사이에 와서 전면 보이콧을 해버리거나 딴소리를 해버릴 경우에 심리기간이 늦춰져 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 자리에서 헌재 8명에서 심판받는 건 난 너무 부당하다. 대통령이 만약에 이렇게 돼버릴 경우에 정말 혼란 속으로 빠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 또 두 번째 아까 이제 푸나님이 질문한 내용인데 만약에 기각해버릴 경우 사회는 어떻게 갈 거냐. 바로 그 사회를 원하는 게 박근혜입니다. 혼란 속에 빠진 파국. 지금 이 난국을요. 제가 이 앞에 에피에서 얘기했지만 적어도 이 사건으로 구속될 사람이 100명에 가까워요. 직접 관계자가. 그다음에 우병우나 김기춘이 지금 구속 직전에 있기 때문에 김기춘은 구속되어 있고 이들한테 부역한 마피아들. 범마피아들이 살아남는 방법은 지금 기각밖에 없거든요. 그러고 나서 뭔가 반전을 꾀하는 그러면서 자기한테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 법피아들을 보호하는 이 방법으로 지금 가고 있는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두렵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런 파국을 이런 것을 극복하기 저들 말하는 겁니다. 우리 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마피아들이 그냥 지금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아까 푸나님이 얘기한 파국을 원하는 겁니다. 파국이면 대박인 거예요. 쟤들한테는. 완전 대박 나는 겁니다. 근데 헌재도 이제 여기도 생각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런 식의 파국이 가면 자신들도 절단이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겠죠. 그리고 지금 그 재판의 과정에 있어서 이를테면 이 사람들이 보수적이건 뭐건 간에 일단 법관으로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깊은 빡침을 느끼는 거야. 내가 이러려고 헌법재판관 하고 있나 하는 자괴감이 들게끔 만드는 짓거리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일종의 쉴드를 치기 위해서 김규현 외교안보 수석을 증인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나왔다 이거야. 그래서 이 사람 김규현의 주장은 애초에 뭐였느냐면 보고 당시부터 세월호는 이미 넘어가 있었고 그때에 박근혜 대통령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던 이미 골든타임은 지나버린 거기 때문에 손 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대통령 책임이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느라 여러 가지 이제 개소리를 이제 하기 시작을 했던 건데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듣고 있자니 이 헌법재판관들도 열이 받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뭐 김희수 같은 분은 헌법재판관들 중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지난번에 왜 통진당 해산에서도 혼자 옳은 소리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듣고 있자니 복창이 터져서 이제 몇 마디를 조목조목 짚으면서 물어봤다는 거죠. 근데 그 물어보는 과정에서 김규현 이 사람은 정말 점점 말려 들어가면서 해서는 안 될 소리 개소리가 이제 핑핑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인즉슨 결국 어제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 나온 건데 청와대는 그러니까 박근혜는 오전에 이미
100명 이상의 그 희생자가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190명을 뭐 건지는 게 그게 뭐 오보가 돼가지고 그걸 나중에 알아가지고 뭐 그래 막 이 소리를 막 했는데 그래 그 190명은 그렇다 치고 그럼 나머지는 이렇게 물었을 적에 이미 100명 이상이 지금 희생자가 날 것이다라는 것을 오전에 이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미 보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그렇다면 이것은 내가 직접 나서서 어떤 구조를 지휘한다든가 하는 재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굉장히 중요한 지금 진술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돼버린 상태인데 그러면서도 계속 그게 아니고 오보 때문이고 그리고 뭐 여기에 있었으나 저기에 있었으나 별 상관없었고 막 이런 변명치기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 물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렇다면 관저에 있지 말고 상황실에 있었으면 훨씬 낫지 않았겠어요? 라고 이제 재판관이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요 뭐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소리를 하고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당시에 국가안보실 차장이었어요. 김장수 발음인데. 그렇죠. 근데 어쨌든 지금 저는 헌재 뭐 재판원들이 양심이 있다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최순실과 김기춘의 압력에 못 이겨서 정당을 해산한 양심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양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의 어떤 자존심을 긁는 짓거리가 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가장 자존심이 긁는 거는요. 제가 볼 때 정당 해산일 겁니다. 어거지로 최순실한테 비선 실세한테 압력받고 해산했다는 것 그 자체부터 얘들은 금단의 영역을 넘어버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신뢰하지 못한다는 입장에서 불안해하다는 겁니다. 그 재판 과정에서 얼마나 수치를 많이 당했습니까? 지금 현재 최순실한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되면요. 적어도 이제는 변론 종결해야 됩니다. 10차 때. 10차 때 이제 9차 끝났지 않습니까? 10차 때 끝으로 마무리하고 박근혜한테 최후 통보해야 됩니다. 매달 며칠까지 안 나오면 종결심판 하겠다라고 통보할 정도 강력하게 의지를 보여야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또는 그 자존심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 하잖아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은 언론 보도가 반만 사실이라고 해도 그렇죠. 이미 탄핵됐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해도 탄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국민을 바라보는 자세 세월호도 그렇고 블랙리스트도 그렇고 형사법적으로는 처벌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박근혜가. 근데 우리가 전에도 말했지만 또 다시 말해요. 행상책임, 국민을 대하는 자세, 태도 이건 관점에서는 탄핵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시간을 짧게 결론을 내리면 성의 없다고 할까 봐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심리하는 척, 보는 척 하다가 적당한 시점에 내려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제 박근혜 출석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박근혜 쪽에서는 내가 나갈게 하면서 질질 끄는 방법이 있다고 하고요. 정반대로 헌재에서는 날짜를 못을 딱 박아서 그때까지 안 나오면 이 모든 걸 종결, 결론을 내겠다 이렇게 나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 그거 참 애매해요. 그래도 나도 준비할 시간 줘야지. 한 일주일만 더 줘, 열흘만 더 줘 이러면서 시간 질질 끌라고 할 건데 이것도 매정하게 딱 자르면 또 이게 여론전을 펼쳐갖고 저 헌재 그 짜진 각본대로 또 가혹하게 한다 막 이런 식으로 또 코스프레 할 게 뻔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미리 헌재가 일정을 아예 길게 던져버려야 되는 거야. 언제까지 결정할 거고 언제까지 출석할 거고 이런 걸 전부 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 촛불 집회가 중요합니다. 사람 개인이 받는 압박이 있고요. 그들도 이쪽 촛불이 사람들은 거의 안 나오는데 저쪽 태극기 들고 나오는 성조기 들고 나오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면 압박을 받아요. 다시 촛불 집회에 100만 명씩 나오면 다시 동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어제도 제가 어버이연합 단체 그 집회에 갔었어요. 가서 이제 친구들 좀 사귀려고. 가지 말라니까 물들까 봐. 그래서 전화번호를 몇 개 받았어요 어제는. 그래서 내가 탕기국 그 텔레그램 좀 초대해달라고 제가 어르신 하면서 꼬셔서 2개를 받았는데 제가 유심히 보는 건 뭐냐면 그들이 박근혜를 사랑하는 욕망 강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돈이 아니고 돈이든 뭐든 그 욕망이 굉장히 높더라. 열기가. 이것만은 사실다. 박근혜가 제대로 봤다. 그러니까 소수지만 벙커를 기습 공격했거든요. 그 15명의 욕망이 솔직히 말하면 우리 1000명의 욕망보다 강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부패나 적폐를 청산하고자 하는 욕망이 사실은 광장에 모였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어버이연합이나 탕기국 이 사람들은 그 욕망이 굉장히 높더라. 경찰을 때리는 건 기본이고요. 기물 파괴는 기본입니다. 이들이. 제가 뭐 수평으로 비교한 건 어렵지만
이번 주에 집회 오더라도 100만이 오든 50만이 오든 좋습니다. 문제는 그 열기가 어디까지 가는 거냐. 정말 청와대에 징치고 새벽 2시까지 박근혜 퇴진을 외치거나 헌재를 둘러싸서 하거나 구체적인 액션들이 강하게 보여야만 이게 끈해가 이게 5천 명대 뭐 100만 명이네 이렇게 느끼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판을 못하게. 2배라고 생각하는 박근혜 씨한테 그 말 듣고 사람들이 엄청 나가려고 했는데 설 명절이었어. 아니, 설에는 지난주 설에는 그 촛불 집회가 없었고요. 네, 그러니까. 없었고 이제 설 당일날에 이제 저는 광화문에 갔었어요. 갔더니 그래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왜 그 떡국 나눠 먹는 그런 4월 행사랑 4시 16분에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그 예술인들이 굉장히 많은 좋은 작품 갖다 놓고 전시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가운데 천막을 중심으로 한 그 광장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그날도 태극기 집회는 하더라. 설 당일날. 그들이 돌아가실 때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딱 거기에 임명까지 시키네. 그리고 2달 있다가 K타운 사업이 본격적으로 지향이 되는 거고 여기 이제 한국국제협력단이라고 코이카가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이제 자금이라든지 집행에 대한 것들을 맡아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코이카가 집만 지어주는 건 줄 알았지 돈까지 이렇게 관리해 주는지 몰랐거든. 근데 이 코이카 사장까지도 최순실이가 심어놓은 사람이었다는 거야. 야, 얘는 일을 하는데 이렇게 꼼꼼해. 지금까지 모든 루틴이 뭘 하나 해먹으려고 작정을 딱 하잖아. 그러면 거기에 핵심 될 수 있는 공직자들, 공무원들을 지사람으로 일단 꽂아. 그렇죠.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전방위로 압박을 주고 강력하게 푸싱을 해갖고 말도 안 되는 요구 일망정 최대한 얘가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듣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런 제왕적인 경영구도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삼성이라도 그렇잖아. 뭔가 일을 부탁할 때 공무원이 이건 결제 받아야 되는데요. 이거는 법적으로 안 되는데요. 이거는 현재 그 규정상 안 되는데 이런 토를 안 달잖아. 손실이한테 딱 시키면. 그렇지. 내 사람이니까. 대통령 지시사항 직접 지시사항으로 지금 내렸고 경제수석실에서 미얀마 K타운 사업 TF팀을 꾸려서 직접 지원했거든요.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적으로 박근혜가 관여된 사건으로서 굉장히 앞으로도 특검이 깊게 수사할 분야죠.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760억이라고 하는 그 지원금이 들어가는 이 사업에 대해서 K타운 측이 내세운 기획서가 A4지 한 장이었다는 거예요. A4지 한 장 딱 내밀면 760억이 바로 국가가 꽂혀. 760억을 꽂아주는 이런 놀라운 사업을 최순실이 진두지휘 했다는 거야. 이 정도 되면 이재용이가 생각할 때 씨발 삼성은 아직 멀었어. 우리 아버지는 틀린 거야. 저런 경영이 진정한 창조 경제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거침없이 말을 사주고 돈을 얼마든지 쳐발라도 뽑아낼 자신이 있는 1666-5404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위한 나눔의 가치.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 바디로직은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합니다. 힐링 베개가 뭔 줄 알아? 꿈나라 베개. 베개라고는 불려지지만 지금까지의 베개와는 차원이 아주 다른 치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토르말린, 황토, 게르마늄5옥, 소나무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꿈나라 베개. 충전재까지 통째로 세탁이 가능합니다. 공기 비타민 음이온으로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꿈나라 베개는 근화 신소재 제품을 온라인상에 독점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건강을 위한 선물이 최고죠. 잠이 보약이니 숙면을 선물하세요. 목과 허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꿈나라 베개. 미얀마 대사, 그 전에 대사가 이백순이라고요. 전 미얀마 대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미얀마에 세우는 K타운 프로젝트, 이게 이제 한류 관련한 거예요. 요거를 이 사람은 반대를 했어요. 그때 바로 잘렸다는 거 아니야? 반대를 하니까 잘리고 최순실이가 자기 사람, 그것도 삼성전기 전무를 데려다가 그냥
꽂아 놓는 그런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권 사업이었겠죠? 미르라든지 K재단 같은 거를 미얀마 같은 데는 한류 붐이 엄청나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런 타운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반대했던 전 대사를 자르고 자기 측근 갖다 꽂아버리는 방식으로 뭐 전 세계를 경영할 뭐 대우의 김우중 같은 그런 마인드는 아니지만 쏠쏠하게 뭔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게 있는 그곳에는 그런 지역에다가는 그런 방식으로 자기 사람 심는 방식. 추공을 꼽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미얀마 대사 기존의 대사 최 여사가 너무 불쌍해요. 그저 착한 마음으로 친한 언니 한번 도와주려고 따라다니면서 옆에서 시중 들고 계좌 관리해준 것밖에 없는데 극악무도한 제비 같은 놈이 나타나서 가정의 불륜을 깨고 그걸로 협박을 해갖고 온갖 이권 사업을 다 시킨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협박에 못 이겨가지고 자기는 진짜 싫었는데 언니도 모르게 자기가 언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소곤소곤 해갖고 이 모든 비리를 만들어낸 거 아니야. 오로지 가정을 지키려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던 그런 가녀린 중년 주부의 마음 하나로 말이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주장이 그거잖아 걔들이. 박근혜가 빠져나가려고 최순실은 그냥 이상한 여자 만들어 놓는 거고, 그리고 장시호도 배신을 했고요. 그 외에 이화여대 관련해서도 사실은 최순실이 다 했다 이런 분위기로 뒤집어 씌우는 분위기고요. 최순실이 불쌍하다는 뜻은 아니고 어찌됐건 최순실이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그런 분위기인 건 사실 맞잖아요. 그게 이 시나리오를 최순실이 따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누가 이렇게 가혹하게 여기에다 다 몰아붙이지?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최순실이 입김이 최순실로 통했고 최순실과 박근혜하고 통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차적으로 최순실이가 모든 걸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프레임상.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 죄를 나눠 가지면요. 많은 사람들이 5년 이상 중형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최순실이가 독박을 쓰거나 또는 박근혜가 독박을 쓸 경우에 나머지 패밀리들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볍게 받는단 말이에요. 이 프레임이 지금 작동되고 있습니다. 최순실이가 바보가 아니어서 왕따 되는 게 아니고 제 주장은 최순실이는 어떻게든 최고형을 면치 못해요. 어떤 방식으로든. 만약 이걸 나눠 갔더라도 최순실이는 최고형이고요. 안 나눠 갔더라도 최고형이에요. 어차피 최고형을 받을 거면 다 몰아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검찰이 못 찾아낸 비자금들 누가 관리할 겁니까? 장시호밖에 없어요. 그러면 장시호는 가볍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장시호는 태블릿 PC도 하나 더 갖다 주고 PC도 그다음에 모든 죄를 특검에 잘 보여서 형량을 낮추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이 패밀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빨리 누군가는 나와서 못 찾아낸 자금도 관리를 해야 되고 나머지 가족들도 보살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큰 틀에서 이미 네가 다 덮박 써라라고 이 프레임이 작동됐고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한테 넘어가는 것은 차후 문제죠. 이제 탄핵의 문제에서 기각될지 아직 인용될지는 모르고 그다음에 또 대통령한테 전부 다 쏠린 죄는 어차피 사면되거든요. 대한민국 정서상.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런 식으로 단정 지으면 안 되지. 이번 사태에 사면 절대 없다. 사형을 만약에 선고를 받으면 사형 집행해라. 요 분위기니까. 그렇죠. 분위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좀 신비님 말씀에 약간의 논리 모순이 있다고나 할까? 무슨 말이냐면 최순실이 코하고 최순실이 본진이고 최순실 입장에서 이 모든 사건을 바라봐야 되는데 최순실 니만 희생하면 종신형을 맡은 뭐하던데 인용하면 나머지 살 수 있어라고 이걸 그림을 그릴 사람 자체가 존재한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저는 누군가가 계속 우리 방송에서 얘기하지만 이 특검 수사와 탄핵의 전반적인 흐름을 누군가가 설계를 통해서 형량도 조정하고 그래서 이 형량이 어떤 건 인정을 하고 어떤 건 불인정을 하면서 형량을 조정하고 이 죄를 아래로 형량을 낮추는 것으로 지금 프레임을 잡은 것 같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거고 뭐 그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어요.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아기 돌잔치, 결혼식 답례품, 단체 기념품 등 이 세상에 없는 것도 맞춤 가능하다는 갤러리 기프트. 새날의 많은 애청자들이 이곳에서 단체 선물을 제작하였고 사장님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감동했다는 피드백을 보내주셨습니다. 연대를 실천하시는 애청자님들과 욕 대신 감사하다는 말을 듣게 해주신 사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www.gallerygift.co.k K타운을 반대했던 이유는 어쨌든 지속 가능한 이익을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반대하는 대사를 날려버리고 삼성맨을 대사로 임명하고 K타운을 강행하려고 했던 것은 자금 세탁용이죠. 예, 미얀마가 자금 세탁하기 좋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금 세탁을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이 사건은 저는 이재용과도 연관되어 있다. 분명히. 왜냐하면 삼성맨을 뺏어 갖다 쓰는데 이재용이 허락 없이 갔다? 또는 이재용과 공모 없이 갔다? 그럼 대부분의 최순실의 이익이 지금 초반에 밝혀진 게 삼성에서 나간 돈인데 이 삼성에서 나간 돈을 원활하게 관리하고 세탁하는 데 있어서 삼성에서 해본 놈을 갖다 앉혀놓은 게 가장 빠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사건이다. 이 사건이 미수에 그쳤지만 사실은 이 중에 이제 알선 수재료를 20% 먹게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알선 수재료 20%를 먹고 또는 삼성을 통해서 자금이 미얀마로 세탁되는 과정을 거쳤을 거다. 분명히 말하자면 미얀마에서 다시 독일로 가거나 제3국으로 가는 통로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요, 사실 상황의 심각성을 보면 애초에 이제 대통령이 2016년 초에 미얀마를 방문해가지고 이미 가면서 이제 K타운을 하겠다, 뭐 이런 민간 사업 같은 형태로 해갖고 집어넣겠다라는 이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반대를 해. 왜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거거든, 현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그게 들어가야 최순실이가 한 15% 정도 이걸 받게끔 돼 있었다는 거야. 그거를 못 받게 하니까 바로 대통령한테 찔러가지고 대통령이 대사를 날려. 그리고 그 대사 자리를 보낼 사람을 삼성전기에서 불러다가 삼성전기 전무를 불러다가 3월 달에 면접을 하고 5월 달에 꽂아줘. 면접을 최순실이 했지. 그렇지. 그러니까 2달 만에 대사를 날린 것도 모자라서 다음 들어갈 대사급 사람을 지가 미리 뽑아서 추천을 해서